갑자기 동상 찾아야 되는데 오늘 같이 가서 의논합시다. 그래서 어제 만나서 했는데 무슨 그래 둘이 만나니까 둘이 뭐 단일 하나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후보는 그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일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투표 많이 나온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선거가느냐 그때 가서 김문수 후보 일정하면은 제가 우리 경북표 확실히 몰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제가 되면 도와주겠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지사님께서 아직 현직이 계시고 현직이 계시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도 경선에 나와봤는데 제약이 많으신데 뭐 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보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원래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 반대하던 사람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박정희 대통령 노소에 가서 또 참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서 오작에서 왔고 말씀 안 하시더라도 또 어제 경북도청에 거기 마침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어서 그 앞에 사진도 찍고 저 생각에는 제가 평생 동안 우리 박정희 대통령 훌륭하신 업적 그런 부분을 아무리 홍보해도 제가 젊었을 때 반대하던 이런 부분들이 다 쉽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 반 박정희, 반 이승만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존경하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한다는 이름으로 이 두 분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지 않고 교육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이 나라를 세웠는지, 누가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는지, 누가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도 방위사를 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고등훈련기 T-50부터 뭐 대포부터 포탄부터 모든 걸 지금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방사는 K방산 뭐 조선부터 모든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데 이거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대했어요. 창원에 그런 방산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 굉장히 세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유신시대인데 아니 박정희가 지금 어떻게 자동차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전쟁광. 그래서 군사독재를 하도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때 방산을 안 했으면 이 나라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는데 우리의 단견, 멀리 내다보지 않고 눈앞에만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멀리 내다보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 정신이 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자동차 마이카 이야기하면 그런 나라가 어딨냐? 후진국이 자동차에서 성공한 나라가 어딨냐? 우리는 해도 안 된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이고 그분은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희망 그리고 자신 그리고 실천 그리고 단결 이게 핵심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분열과 또 절망, 자포자기 이것은 리더십에 가장 잘못된 것이고 자기 나라에 있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 이미 다 살아오시고 업적을 이루어 놓으신 것 이것도 제대로 안 보고 어떻게 미래를 기약하십니까? 그 거짓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사니즘을 이야기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 무엇이 잘 사는 거냐? 저는 이런 점에서 그런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깨닫는 자리가 이 박정희 기념관이 되고 박정희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오늘을 알게 되는 그 역사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자신과 희망을 만나는 자리가 박정희를 만나는 자리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 따라잡기도 힘들겠죠. 그 리텐동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혹시 지상지대 단위화나 잡으려고 정당이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제3임무를 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생력을 가져야 돼요. 자생력을 갖지 못한 그런 집안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자생력 갖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도 미랄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 100m 달리기 하는데 우리 문수의 같은 50m 달리가 있고 나는 뒤에 후발주자로 나왔는데 지금부터 뭐 경쟁해서 이분들 걸어서 갈고 뛰어갈 때 나는 날라서 간다는 이런 각오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누가 되든 간에 우리 당 후보가 되면은 다 똘똘 뭉쳐서 당선시키는 데 목적을 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지금부터 제3지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다른 일등은 예, 난 예. 그럼 여기서 맞죠? 예, 그래. 예. 여기 동산 새우 자리는 거고 눕혀 놨었어요. 이 새우가 우리 서울 식당이다 이게. 여기 아무데나 이 앞에 어디 세우면 여기는 이쪽에 여기까지 주사 안 되더라고. 앞에 정면에 세울 때는 그 2017년도 제가 국회의원인데 이 동산 세우려고 동산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때는 그 우리 정권에 저 정부가 돼가지고 그래 허가를 안 해준다 이거야. 여대 동산을 갖다 놨었어요. 네. 여기 여대 그래. 여기 아마 계단 올라와서 짤 생각할 때 어디 정중앙에 어디 한번 세워도 아무 지장이 예, 없어요. 어디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오면은 바로 보이지. 정면으로 올라오면 여기 딱 세워놓으면은 그런 지장 있나 이거. 아무 문제 없어. 여기 조용히 되지.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럼 이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좀 인터뷰 하나. 이제 하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수고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딱 세워놓겠습니다. 저 질문한다. 저번에 나경원 후보님 만나고 오늘 인천에서 만나셨는데 예. 향후 다른 경선 후보님 접촉하실 계획을 좀 있으신가요? 뭐 누구라도 자주 만나면 하고 우리끼리 뭐 이런 것들은 자주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불출마 또는 오세훈 시장님이나 미성민 전 의원 만날 계획이나 통할 그거 있나요? 오 시장님은 오 시장님은 우리가 안 그래도 자주 여러 가지로 낼 기회가 많이 있는데 아직 약속 잡힌 건 없는데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불출마하신 분들, 불출마 선언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우리가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손잡고 협력하고 같이 가는 그런 관계지 경쟁도 하지만 그보다는 협력을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MBN 정태들입니다. 그 한덕수 대행 사출론 관련해서 네. 당내에서 좀 후보마다 좀 감론을가 벌어지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런 지지율이 확 떠서 상대 후보를 능가하고 이러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차출 왜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재명 상대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재판 있었는데 혹시 뭐 사저로 찾아뵙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락? 저는 뭐 재판에 대해서 요즘 뭐 정신이 없으니까 어제도 안동에 구봉 주거니 장례 미사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판이 공정하게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재판이 요즘 보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판이 너무 좀 편향적이지 않나 좀 기울어진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갑자기 갑자기 무죄가 나와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생각하지 않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기준이 좀 높지 않나. 일반 국민들이나 이 법조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판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이 재판을 불신하는 하나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누구라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시 또 일정이 있으시니까.